안녕하세요. 바프 이후에 야금야금 살이 찌고 있는 은정입니다. 이거 내 이름인데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하는 게 되게 오그라드네요. 근데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닉네임을 되게 자주 바꿨어요. 뭘 해도 약간 오그라드는 거예요. 뭔가 외국어 느낌이 나도 오그라들고 한국어로 해도 오그라들고, 그래서 그냥 결국엔 이름으로 했는데, 이름도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쑥스럽네요. 하지만 내 이름이니까 이겨내야겠죠?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어쨌든 제가 지금 바프 끝나고 운동은 계속 했는데,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 그리고 가족들이랑 외식하고 너무 먹다 보니까 운동을 해도 한 2주 만에 2kg가 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먹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식단을 해서 살을 뺐지? 기억도 안 나고 습관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40kg를 빼면서 했던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저도 다시 습관을 들이고 그 과정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다이어트 방법이 무조건 딱 하나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살을 뺀다 하면 식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타고난 취향을 고려해서 식단 구성을 해야 스트레스도 적고 그만큼 오래 지속할 수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고도비만이면 1, 2kg만 빼서 끝낼 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건강한 몸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지, 훅 빼고 확 찌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야금야금 찌고 있는 제가 말하기는 조금 찔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전히 몸에 밴 건강한 습관들도 있고 다시 좋아질 자신이 있거든요. 없어도 있다고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도 적고 다이어트가 재밌어지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나는 무조건 뺀다, 나는 안 뺄래야 안 뺄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뺐으면 못 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뺄 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진짜 시작을 안 했을 뿐이에요. 시작만 하면 다 완전 족밥. 어쨌든 그래서 제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법은 약간 저랑 취향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한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좀 너무 다르다 싶은 분들은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냥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뻔하지만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대 공식, 절대 굶지 않는다. 제가 요즘 엄청 먹었다고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러면 다음날 한 몇 끼 굶고 다시 폭식하고 악순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간식이나 외식으로 가식을 했으면 다음날부터는 제가 하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끼니를 꼭 챙겨 먹고요. 대신에 유산소나 맨몸 운동을 좀 해주고 아니면 활동량을 좀 많이 늘려줘요. 그런데 전날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날 아침이 돼도 배가 안 꺼지고 부른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아침을 챙겨 먹진 않고 그 상태로 좀 유산소를 해줘요. 걷기라던가 자전거라던가 그런 거를 1시간이나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 30분 정도만이라도 해주고 씻고 나와서 그 다음에 아침을 챙겨 먹어요. 사실 이렇게 전날 저녁에 폭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 먹거나 굶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절대 굶지 않는다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지식품 참는 법. 그래서 식단을 지키는 쉬운 방법은 참는 것보다 챙겨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아야 하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람 뇌는 부정을 인식 못 한대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러면 코끼리부터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빵 안 돼, 과자 안 돼 이러면 오히려 그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 더 갈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먹고 싶은 게 떠오르면 걔랑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조건 지는 싸움이니까 그냥 그 생각을 외면하고 오늘 먹어야 하는 것들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물 3리터 먹어야 되지, 그거 언제 다 먹지? 지금 한 잔 먹어야겠다. 멀티비타민이랑 유산균도 챙겨야 되고, 식이섬유는 채소를 먹을까 해조류를 먹을까, 단백질은 생선, 고기, 계란 중에 뭘 먹어볼까, 이렇게 식단 안에서 내가 오늘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상 저처럼 물도 잘 안 마시던 사람은
그것만 챙겨도 하루 종일 물 마시느라 바쁘거든요. 또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게 돼서 간식 생각날 틈 없는 바쁜 하루가 됩니다. 식단 구성, 일반식. 저는 귀리, 현미, 검은 콩을 2대 1대 0.5 정도로 섞어서 만들어서 먹어요. 이걸로 귀리부터 가득 2번, 짠, 현미 3번, 현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냉동실에 밥을 다 얼려서 꺼내 먹기 편하게 해놨어요. 제 밥은 따로 회색 뚜껑으로 구분을 해서 저 뒤에다가 넣어놨고, 가족들이 먹는 이거는 검은 콩하고 흑미 섞은 건가? 그거랑 뭐 흰밥이랑 저런 식으로 얼려가지고 다들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편하더라고요. 한식 구성에는 쌈채소나 김, 조미되지 않은 구운 김을 먹습니다. 사실 쌈채소가 더 좋기는 한데 채소가 막 씻고 준비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김에 참치캔 하나 그냥 먹으면 너무 간편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닭가슴살도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서 스리라차 살짝 찍어가지고 김에 싸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채소 해조류는 포만감과 변비 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 돼지, 닭, 생선, 계란, 새우 가리지 않고 다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서 골고루 잘 먹었습니다. 에어프라이기가 조리법이 가장 편하기도 하고 기름을 좀 빼주는 느낌이라 특별히 어떤 요리를 하지 않는 이상 에어프라이기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삼겹살보다는 목살, 닭다리보다는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지방이 좀 적은 부위를 선택했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기름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해도 고기를 먹는 이상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란 프라이나 닭가슴살을 구울 때 아보카도 오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을 따로 추가로 챙겨 먹을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된다고 해서 견과류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또 견과류를 먹을 수가 없어서 굳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따로 챙겨 먹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이 식단을 다이어트 기간 내내 완벽하게 지킨 건 아니에요. 제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 스트레스, 평생 가자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이 이렇다는 거고, 먹고 싶은 거 적당량 먹으면서 입 터짐 방지해주고, 그렇게 먹으면 사실 죄책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맛있는 걸 적당량 잘 지켜서 먹었다는 만족감이 더 크더라고요. 물론 저도 최근에 바프 준비하면서 조금 타이트한 식단을 하기는 했어요. 바프 식단이라고 하면 나오는 그런 정말 대단한 식단들이랑 비교해서는 전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했더니 끝나고 보상심리로 엄청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꾸준한 적당량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건강한 식단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40kg를 감량하면서 행복하게 했던 식단 관리를 정리해 본 겁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간식이나 특별식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